김병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뵈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아주 존경합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에 충효예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상당히 좀 드뭅니다. 그것도 연세 지긋한 유림들의 모임이 아니고 제2도시 부산에 각계각층에 연세 드시고 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남녀노소의 리더들이 충효회로 보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입장에 아주 존경스러우면서도 또 동지애를 느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더욱더 존경하게 된 것은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시고 또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을 따시는 걸 목표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정말 존경합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존경을 받는 길은 바로 이 충효회를 배워서 이것을 삶 속에서 녹여서 실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평생을 살면서 계속 추구해야 될 가치이고 나타나는 결과이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한정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가 충효회를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실천하셔서 지금까지도 존경받고 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존경스러운 인물 회계 선생의 충효회의 삶을 한번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항의하는데 등대로서 삼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제가 공직생활할 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직원의 부모님도 아버님도 제가 바로 반갑게 만나 뵙고 했습니다만 저는 반평생 거의 34년을 공직, 그것도 경제부처에서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뭘 퇴계를 공부했겠습니까? 뭘 유학을 공부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옛날부터 옛날 얘기를 듣기 좋아해가지고 현직 때도 뭐 좀 등산 갈 때도 고적이 있는 곳으로 휴가 때도 뭐 그런 곳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이라는 저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자리를 13년 전에 제가 제안을 받았어요. 거절했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벌써 선임돼서 가서 퇴계 선생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제가 알았던 퇴계 선생은 높은 학자였어요. 근데 바로 그 학문을 통해서 그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위에 가깝고 먼 사람에게 모두에게 아주 감동적으로 살아가신 사실을 제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존경스럽다가 바로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500년 전 경상도 분이 아니세요? 그분이 500년 전에 아주 정신이 모자란 부인을 대한 거하고 제가 우리 집사람을 대한 거하고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면 말 안 하죠. 들을 때마다 저의 모든 삶과 그 어른의 500년 전에 살아가신 거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하시면 충과 효와 예를 포함한 모든 인간다움의 존경스러운 가치에서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에 그렇게 올해 13년째 있는데 그렇게 있을 줄을 모르면서 있는 것은 바로 저는 이제 제가 뭐 지금부터 이렇게 고쳐봐야 얼마나 그 파장이 있겠습니까? 제 가까운 사람 일부에 국한되겠지만은 저보다 오래 사시면서 주위에 아주 역할을 하시기에 따라서는 기분 좋게도 만들고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분들에게 제가 힘자란 데까지 퇴계 선생 같이 사십시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그 나머지 삶의 하나의 그
결국은 여러분들이 충효예를 세상에 실천하면서 이것이 널리 퍼지게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거룩한 얘기는 오히려 더 역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회의를 통한 존경받는 리더가 되시기 위해서 퇴계 선생의 선비 정신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퇴계 선생이 직접 설계하시고 10년 동안 머물던 도산서원 안에 도산서당입니다. 바로 그 산 너머에 우리 수련원에 퇴계 선생 동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 바로 측면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첫머리에 소개하는 것은 바로 퇴계 선생의 소망이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었는데 이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아지기 위해서 첫 걸음이 뭐냐? 두 번째 걸음이 뭐냐? 바로 첫 번째 걸음이 사친희요, 이유. 부모, 어버이를 섬겨서 포도로서 어버이를 섬긴다. 두 번째가 나라를 사랑한다. 어떻게? 충성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거 바로 퇴계 선생 소원이 21세기에 효와 충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 오는 분들에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마침 제가 우리 부산의 충효의 실천본부에서 저를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회의 가치와 여러분의 추구 가치가 같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우리가 왜 충효의 실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길래 그러냐, 요걸 한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선비에 대해서 어지간히 압니다. 선비 정신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알고 나서 가장 대표적인 선비 퇴계 선생의 향기나는 삶을 들여다본 다음에 500년 전에 퇴계 선생이 남긴 그 가르침을 쭉 그 후손과 후학과 그 후진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어서 오늘날까지 내려오는지,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하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 어떤 사회입니까? 크게 봐서 물질적인 경제적인 측면하고 정신적인 문화적인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측면은 우린 지난 반세기 동안에 기적에 가까운 발전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자본도 거의 없는 나라가 오직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이 이루어냈습니다. 그 사람도 근면하고 교육열도 있었지만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 형제, 가족 공동체, 가족 사랑입니다. 60년대 구로공단이나 서독 광부 간호원을 같은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동생의 학교를 위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10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 세계적인 석학 아놀드 토인비는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지구가 끝날 때 이 지구상에 뭐 하나만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하고 나한테 소망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는 한국의 효문화, 가족 윤리를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 3년 뒤에 영국에 찾아간 우리 언론인이 3년 전에 말씀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더 합니다. 지금 저는 외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바로 아놀드 토인비는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불과 40-50년 전까지. 동방예의지국을 우리는 그때 얘기해도 모두가 다 수긍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잘 사는 부모한테 제일 자주 뻔질나게 찾아가는 나라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그러면 제일 못 사는 부모, 아주 부담스러운 부모한테 제일 안 찾아가는 나라 젊은이들이 어느 나라 젊은이? 그렇습니다. 이 결과 나라도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김치 재료 똑같다고 솜씨 차이가 따라서 김치 맛이 따라지듯이 아무리 경제 투입 요소를 넣더라도 저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물건 만드는 거 하고 교육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은 거 하고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반목과 갈등은 2016년도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인데 2016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좀 뛰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한심합니다. 바로 이런 경제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살률 13년, 17년째 지금 1등인 나라에 삽니다. 가장 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세상입니다. OECD 평균보다 3배인데 더 걱정스러운 것은 세대별로 자살률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 7, 80대 자살률이 젊은이 자살보다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OECD 7, 80대 젊은 자살률보다 우리 7, 80대 자살률이 8배가 높은 거예요.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는 가족이 학대 안 되는 사람이 4분의 3이 넘고 학대 장소를 물어보니까는 집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 원인은 저밖에 모르고 돈이면 최고라는 이것이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안 되네. 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저는 딱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인성교육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 얼굴도 몸도 다 멋있어졌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은 교육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3년 15살이 하던 효자도 부모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불효막심한 이 사람도 태어났을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긴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눈에 보이는 교육의 차이.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과거에는 우리는 무릎교육 돌 때부터 7, 8세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이 뭐냐 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여러 명의 손자, 손녀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방법만 가르쳐줍니다. 방법만 가르쳐주면은 다 잘합니까? 못해요. 애들은 자아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쟤보다 못한다 했을 때 노력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배울 시간이 없어요. 사촌 오빠, 고모, 삼촌한테 이쁜 행동하면서 지덕체를 배우는 겁니다.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인간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나와서 어릴 때는 사랑받고 자라면서는 존경을 받습니다. 평생 동안 화목한 세상의 주인공으로서 행복하게 눈을 감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자살률이 몇 %였을까요?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0%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죠. 우리 효경에 보면은 신체발부 불감회상이라 바로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신체발부 요거 다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목숨, 통째로 목숨을 내던지는 것을 용납이나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사회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자살률 월등한 1위가 된 까닭이 뭘까요? 바로 이 시대에 이런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등하라 이겨라 1등하라 이겨라 이런 지식교육을 합니다. 당연하다고 봅니다. 점점 취업난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로봇학까지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아이고 밤낮 없이 더 공부를 해야지. 자기 몸값 올리는 이 교육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요거만 하고 이걸 안 하니 자기 몸 가치만 높이는 교육만 시키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안 가르치게 되니까
자기만 알고 상대를 모르게 되는 데서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아까 노인 자살률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인성교육이 아까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이 사라진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기서 책임 따지자는 건 아니지만 그 원인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맞춤식 처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웁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자라면서 아이한테 말해서 대들 되겠습니까? 어른들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어른들의 행동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 어른들은 뭘 보여줬어요?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성취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속에서 부모나 조부모는 자식들한테 바람직한 인성을 우리 그때들보다 더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자성을 합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바로 자설이적이면 리더가 바르게 이끌 것 같으면 습관구조를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 있으리요. 바로 리더십의 회복은 바로 아랫사람에게 좋은 본을 윗사람이 보는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좋은 본을 보이려고 평생토록 공부하고 실천하신 분들이 인류 역사상 전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선비들이 가장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선비입니다. 선비는 문자 그대로 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유학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이분들은 공부 범위가 굉장히 넓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운사철에 시서와는 교양 필수였습니다. 거기에 항상 공부한 사람은 사회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공부하고, 퇴계 선생 같은 분은 형님의 잘 때 숨소리 들으면서 약을 처방해 줄 정도로 의학, 전문, 안 통하는 데가 없는 박학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가 창의력, 융합능력 얘기하는데 융합능력 별도로 기를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퇴계선생은 그런 선비들은 공부한 것을 반드시 실천을 했습니다. 지행병진이라고 해서. 이 점이 오늘날 공부하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하고 제일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실천을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퇴계선생이 대표적인 이유죠. 근데 지금은 가장 공부 많이 한 분이 이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습니까? 그건 고사하고 집에서도 부모 형제로부터 제일 존경받지 않는 걸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반하고 헷갈리기가 쉬운데 분명하게 구분하십소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반은 신분 계층입니다. 양손이 오른손 왼손이듯이 양반은 문반과 무반인 원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리타이어 한 다음에도 양반으로, 또 이 사람이 세상을 버린 다음에도 아들, 손자, 그 자손들까지도 양반이 되다가 보니까 양반은 숫자가 많아졌어요. 양반 중에도 훌륭한 양반도 있지만 형편없는 양반도 있어요. 나라 팔아먹은 내국노들 전부 다 양반입니다. 그리고 춘향이 못 살게 거든 변사토도 양반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을 흠모하면서 배워도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선비는 그 양반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두 단계 크게 걸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지식과 도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이거를 아름답게 때에 맞춰서 실천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의리와 범절 있게. 양반은 다 선비지. 양반의 자식은 저절로 양반이 됐지만 선비의 자식은 저절로 선비가 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선비를 배우자. 이 자리에 계시는 각계각층의 여러분들 선비가 오늘날도 왜 필요할까요? 하는 생각을 잠시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가 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부터 32년 전에 88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노벨상 과학 부분 수상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도 과학이 굉장히 발전된다고 생각한 이 과학계의 석학들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인간성이 망실된다, 망각된다, 상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앞으로 12년 후에 21세기가 도래될 이후에 그래도 인간이 움켜잡을 것은 바로 공자의 가르침을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공자가 인간 존중의 의지인을 강조한 것을 이분들은 눈여겨본 겁니다. 바로 이 공자의 가르침이 유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학을 동양삼국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공부하고 실천하신 분이 우리나라 선비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7월 달에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의 9개 서원, 도산서원을 포함한 9개 서원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등재하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이 바로 뭐냐면 선비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육기관은 공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향교가 있지만 이건 다운타운에 있었고 술도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세지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비를 양성을 하려면은 산자선명한 곳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서원을 만들자. 그래서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참 지도자를 육성했던 겁니다. 그거를 유네스코 사람들이 500년 후에 설명을 듣고 감동해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보편적 가치가 뭐냐?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이요. 그게 뭐냐? 참 지도자를 육성한다는 것이 어느 시대, 어느 때나 어느 나라나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탁월한이라는 거 왜냐? 중국도 우리보다 먼저 서원이 있었지만은 거기는 과거 시험 준비하는 출세하려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기관이었고, 일본도 있었지만 일본은 사무라이들의 교양 과목 익히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참 지도자, 백성들에게 정말 실천으로서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삶을 사는 교육기관을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도 아니고 대표적인 것이 9개지만 그 당시에 수백 개가 있었다는 점에 이분들은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안목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